닥터 승부식 93회차 현미경 분석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100번부터 103번까지 들어온 사우디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2.5 언더와 더불어서 사우디의 일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에 펼쳐지는 A매치 평가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팀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월드컵을 앞둔 팀들은 이 무리해서 경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변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최대한 소액으로만 즐기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평가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팅을 늦게 하셔서 주전 라인업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유불리를 따져서 배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일찍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발 라인업이나 배당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동영상을 촬영을 한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배당 변화나 선발 라인업에 따라서 최종 픽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월드컵 C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와 마찬가지로 월드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번 주중평가전에 사활을 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10경기에서 3승 5무 2패 무자비 면모가 있는 이 사우디 아라비아이고 이 피파 랭킹이 51위이기 때문에 피파 랭킹 12위인 크로아티아와는 체급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파흐드 알 무알라드라는 선수가 도핑 관련 혐의로 인해서 이 국가대표팀 스쿼드에서 발탁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은 사우디가 최근에 A매치 18경기에서 모두 2.5 언더 경기를 했을 정도로 이 굉장히 끈적한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언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 이후에는 월드컵 본선 아르헨티나라는 강팀을 만나기 때문에 이번 크로아티아전에서는 무리해서 경기를 치를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 역시 이번 평가전 다음에 모로코와의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굉장히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 오스트리아 원정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블라시치 선수가 토리노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크라마리치라는 호펜하임의 공격수는 최근에 6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크라마리치 선수의 폼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가 이 월드컵에서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8경기에서 모두 2.5 언더가 나왔을 정도로 이 아시아 중동 레벨에서는 굉장히 끈적한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A매치 4연승의 상승세인데 이번 경기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의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이 로테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모드리치나 로브렌 같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베테랑 자원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우디 원정에서는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득점이 많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C조에 속해 있는데 이 C조의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같이 모두 공격력이 뛰어나고 사우디보다 체급이 높은 팀들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을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는 경기로 삼는다면 사우디 특유의 끈적한 축구가 나오면서 언더 가능성이 좀 더 그래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언더 오버 배당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언더 오버가 불안하신 분들은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제 아무리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할지라도 공격 쪽에는 블라시치, 오르시치, 그리고 높이가 있는 부디미르까지 있다는 점에서 공격의 다양성 측면에서 확실히 크로아티아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크로아티아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2.5 언더와 더불어서 사우디의 일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번호 118번부터 121번까지 들어온 아랍에미레이트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아르헨티나의 마이너스 1 핸디승 그리고 2.5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선전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을 앞둔 아르헨티나보다는 확실히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에 A매치 10경기에서 2승 1무 7패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하고 직전 베네수엘라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4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최근에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4경기 연속 클린시트가 없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현 수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FIFA 랭킹이 70위이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가 3위라는 점에서 굉장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이고 이 가장 최근에 A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다름 아닌 이 3월 달에 대한민국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것이 가장 최근에 거뒀던 A매치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전 이후에도 평가전이 있는데 카자흐스탄과의 친선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목해야 되는 선수는 이 공격수 중에서 알리 맙쿠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알 자지라라는 팀에서 올 시즌 리그 9경기 9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맙쿠트 선수가 이 경계 대상 1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A매치 10경기 8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이 20경기로 확대를 하더라도 15승 5무로 A매치 20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아르헨티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C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무리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원정을 경기를 소화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4경기 연속 2.5 오버, 3골 이상 득점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나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매치 일정이 사우디와의 월드컵 본선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중동에 속해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상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의고사를 치르는 느낌으로 경기를 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리오넬 메시라는 에이스 선수가 만약에 로테이션이 가동이 된다면 이 디발라나 디마리아 같은 또 다른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들이 충분히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아르헨티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포 공격수 라우타로 선수가 인테르에서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승리 가능성이 그래도 훨씬 더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럽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적극성을 띨 만한 평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변의 가능성은 그래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를 포함한 주축 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르헨티나인데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만약에 메시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디발라나 디마리아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사우디처럼 수비력도 견고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화끈한 공격력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일반 승은 배당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핸디승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 마이너스 2 핸디승이었으면 조금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마이너스 1 핸승 정도는 충분히 백업 자원으로도 가능해 보이는 현 아르헨티나의 스쿼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득점력과 아랍에미레이트의 흔들리는 수비력까지 고려하면 2.5 오버 접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일반 패, 아르헨티나의 마이너스 1 핸디승 2.5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로토번호 122번부터 125번까지 들어온 오만과 독일의 경기입니다. 저는 오만의 플러스 3.5 승리와 더불어서 고배당 픽으로는 독일의 마이너스 2 핸디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A매치 10경기 5승 2무 3패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요르단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오만이고, 오만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독일과의 평가전에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FIFA 랭킹이 75위이기 때문에 FIFA 랭킹 11위인 독일과는 굉장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A매치 6경기 중에서 오만이 5번이 2.5 언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 중동 레벨에서는 확실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매치 일정이 벨라루스와의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강호 독일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오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에서 4승 5무 1패, 조금은 무자비 면모가 있는데 이 무승부 상대들이 바로 잉글랜드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강호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2조 본선에 속했기 때문에 이번 오만 원정에서 무리해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매치 일정이 일본과의 월드컵 본선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기 최종 모의고사가 바로 오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시알라라는 공격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올 시즌 9골 6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이 그나브리 역시 바이에른 뮌헨에서 8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바이에른 뮌헨 출신의 공격자원들이 핵심 주축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독일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3일에 일본과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둔 독일이라는 점에서 오만 원정에서 무리해서 주전 자원들을 투입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독일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핫한 공격수인 브레멘의 필크루그 같은 이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독일이기 때문에 오만을 상대로 승리는 굉장히 무난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일반 승리는 말 그대로 똥배당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찍으려면 마이너스 2 핸디승부터 찍어야 되는데 독일의 마이너스 2 핸디승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오만의 플러스 3.5 핸디승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독일이 4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오만이 확실히 아시아 중동 무대에서만큼은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이 힘을 빼고 나온다면 오만의 끈적한 늪축구에 이 4골차 이상의 승리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만이 작년 월드컵 예선에서 아시아의 강호 일본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세웠던 경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시아 무대에서만큼은 작정하고 수비를 걸어 잠그면 꽤나 뚫어내기 힘든 팀이 바로 오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독일이라는 팀은 아시아 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격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독일이 뚫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4골차 이상의 승리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로테이션 가능성과 월드컵을 앞둔 상태, 오만이 잃을 것이 없는 평가전이라는 점에서 오만의 플러스 3.5 승리가
독일의 -2 핸디승보다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의외로 독일이 주축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하게 된다면 현재 독일의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첼시의 하베르츠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만의 수비를 충분히 3골차 이상으로는 뚫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만과 독일의 경기는 오만의 플러스 3.5 승리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 독일의 -2 핸디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로토번호 126번부터 128번까지 들어온 폴란드와 칠레의 경기입니다. 폴란드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2.5 언더,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C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 칠레와의 홈 경기에서 무리해서 경기를 치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A매치 10경기 4승 2무 4패 기복이 있는 흐름인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웨일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FIFA 랭킹이 26위이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29위이기 때문에 이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양 팀이 의외로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홈 경기에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 상대가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유럽의 강호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A매치 3연속 2.5 언더 경기를 하고 있는 폴란드이고 2018년에 칠레와 평가전을 치른 적이 있는데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폴란드의 에이스 자원인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지엘린스키 선수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상대 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는 칠레전 이후에 23일 수요일 새벽 1시에 멕시코와 월드컵 본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가 멕시코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포함한 핵심 자원들을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공격 쪽에서는 유벤투스의 밀리크라는 공격수와 살레르니의 피용택이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만약에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폴란드가 한 골 이상은 넣어줄 공격 자원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칠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에 A매치 10경기 2승 2무 6패 흐름이 좋지 못한 칠레인데 A매치 7경기로 따지면은 2무 5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칠레가 세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고 A매치 6경기 중에서 5경기가 2.5 언더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매치 일정이 슬로바키아와의 친선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 칠레이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격 쪽에서는 마르세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베테랑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가 제 몫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산체스 선수가 올 시즌 리그왕에서 5골을 넣고 있고 이 직전 주말 리그왕 모나코 원정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산체스 선수의 활약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폴란드의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고 칠레는 월드컵에서 탈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무리해서 주전 자원을 기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나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벤치에 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변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월드컵에 나가지 않는 칠레가 적극성을 띨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폴란드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밀리크나 피용텍 같이 세리에 A에서 최근의 컨디션 자체가 나쁘지 않은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없더라도 충분히 골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가 이번 평가전이 폴란드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출정식의 느낌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발
선발 라인업의 구색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 폴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칠레가 최근에 A매치 흐름이 7경기 2무호패로 상당히 좋지 못하고 여전히 알렉시스 산체스나 비달, 메델 같이 노장들이 주축이 된 팀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성공적이지는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란드의 경우 최근에 A매치 3연속 2.5 언더, 칠레 역시 6경기 중에 5경기가 언더인 만큼 언더오버 접근은 언더 쪽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폴란드가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결정이 되면서 골 결정력에 난조를 겪고 월드컵을 앞두고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와 칠레 경기는 폴란드의 일반승 2.5 언더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프로토번호 129번부터 131번까지 들어온 튀르키예와 스코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이 무승부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튀르키예의 -1 hen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도 월드컵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양 팀이 굉장히 평가전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가 최근에 A매치 흐름이 10경기 6승 1무 3패, 직전 페로제도 원정에서 1대2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A매치 2경기 1무 1패로 다소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IFA 랭킹이 45위이고 스코틀랜드가 40위이기 때문에 양 팀의 체급이 상당히 또이또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2경기 연속 2.5 오버 경기를 치르고 있는 튀르키예이고 다음 A매치 일정이 체코와의 예친선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탈란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데미랄이라는 수비수가 부상 여파로 명단이 제외가 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이탈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 5승 3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우크라이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채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미발탁이 됐기 때문에 이 최전방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스코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매치 5경기 중에 4경기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매치 일정은 이 내년에 3월 키프로스와의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적인 측면에서 스코틀랜드가 상당히 부담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원 쪽에 맥토미니, 맥긴, 길모어, 크리스티 같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자원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역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월드컵 본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의욕적인 평가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팀 체급 자체가 FIFA 랭킹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5대5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튀르키예가 공격 쪽에서 헤타페의 에네스 위날이나 인테르의 차라놀루 같이 한 방에 있는 자원이 좀 더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전방 그리고 중원에서의 공격력은 튀르키예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채 아담스가 미발탁이 되면서 여전히 최전방 쪽에서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스코틀랜드가 중원 쪽에 맨유의 맥토미니, 아스톤빌라의 존 맥긴, 브라이튼의 길모어, 본머스의 크리스티, 측면 수비의 리버풀의 로버트슨 같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는 자원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제 아무리 최전방 골 결정력이 조금은 부실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터키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튀르키예 특유의 홈빨과 공격에서의 근소한 우위를 고려하면 고배당 픽으로는 튀르키예의 한 골차 신승 -1 핸디 무승부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주력 픽으로는 팽팽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튀르키예와 스코틀랜드의 경기는 무승부를 주력으로 고배당 튀르키예의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프로토모너 132번부터 134번까지 들어온 멕시코와 스웨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스웨덴의 프랜승과 2.5 오버 역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최근에 A매치 10경기 4승 3무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이라크와의 친선 홈경기에서는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C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전적 면에서 스웨덴에게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2018 월드컵에서 스웨덴에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가 올버햄튼의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유력하고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축 자원들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시켜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멕시코가 13위이고 스웨덴이 25위이기 때문에 멕시코가 FIFA 랭킹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2경기 연속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는 멕시코이고 다음 A매치 일정이 폴란드와의 월드컵 본선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의 동료인 나폴리의 이 이르빙 로사노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1골 2도움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사노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1승 2무 7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스웨덴인데 최근에 A매치 5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력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스웨덴이고 A매치 3경기 중에서 2경기가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매치 일정은 알제리와의 친선 홈경기를 앞두고 있고 이 특징적인 것은 토트넘의 공격 자원인 클루셉스키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와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평가전에는 발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빠진다는 점에서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스웨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 쪽에 클라에손이나 포르스베리 같이 한 방에 있는 공격 자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스웨덴 역시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뉴캐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삭 같은 공격수는 부상으로 발탁이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이삭 선수가 있습니다. 미카엘 이삭이라고 폴란드 리그 포즈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공격수가 발탁이 됐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폴란드 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뉴캐슬의 이삭 선수와는 혼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멕시코로서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무리해서 경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월드컵 본선행에 실패한 스웨덴이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경기이고 무엇보다 평가전 지역이 멕시코가 아니라 중립지역인 스페인에서 평가전이 치러지기 때문에 출정식의 느낌도 떨어지고 멕시코가 홈 어드밴티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클루셉스키 선수가 이번에 발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스웨덴이 최근에 A매치 5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고 5경기 1무 4패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기복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격력만큼은 최근에 2경기 6골로 어느 정도 회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선발 출전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 로사노 선수의 컨디션이 최근에 살아나 있기 때문에 멕시코 역시 한 골 이상은 충분히 득점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 역시 포르스베리나 클라에손 같이 한 방에 있는 자원이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 역시 월드컵 본선에 갔다면 양팀 모두 조심스러운 운영 속에서 2.5 언더 구미가 당겼겠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이 없는 만큼
적극성을 가질 만한 친선 경기이고 중립지역이라는 점과 최근 스웨덴이 실점 자체가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양팀 모두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있다는 점에서 역배당인 2.5 오버 구미도 살짝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멕시코와 스웨덴 경기는 스웨덴의 프랜슨과 2.5 오버,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포르토번호 135번부터 138번까지 들어온 알바니아와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알바니아의 일반 패배를 주력으로 2.5 언더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니아가 최근에 A매치 10경기 1승 5무 4패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직전 카타르와의 친선 원정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알바니아인데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평가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평가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와의 상대 전적이 3전 전패로 이탈리아에게 굉장히 약했던 알바니아인데 그래도 맞대결 3번이 모두 2.5 언더가 나왔을 정도로 대패를 당한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66위이고 이탈리아가 6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9경기에서 5무 4패로 승리가 없는 알바니아의 좋지 못한 흐름이 있는데 최근 A매치 9경기 중에서 6경기 2.5 언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주포 공격수는 브로야라는 첼시의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첼시에서 주로 교체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알바니아가 전통적으로 수비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수비 쪽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주전 중앙수비수 이스마일리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 엠폴리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측면 수비수 하사이 선수 역시 라치오에서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베리샤 역시 토리노에서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이탈리아 세리에 A 자원이 많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공세를 어느 정도 막아냄에 있어서 부담감이 조금은 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월드컵 탈락 이후에 세대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A매치 10경기 4승 3무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드필더 펠레그리니 선수와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이번 A매치 일정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A매치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2.5 언더 경기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이고 이 프라이부르크 출신의 공격수 그리포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가 됐는데 이 주말 리그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3골 해트트릭을 기록한 그리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널티킥이 2골이 있었지만 그리포 선수가 원체 왼발 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리포 선수가 충분히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 라스파돌이라는 공격수도 발탁이 됐는데 최근에 5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는 라스파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월드컵 본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평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와 미드필더 펠레그리니가 부상 여파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력이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전능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수비 자원들이 이 세리에 A에서 활약하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탈리아 선수들을 상대를 함에 있어서 부담감이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첼시의 브로야 선수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특유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알바니아의 화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바니아의 브로야 말고 우준이라는 공격 자원도 있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 그라나다에서 올 시즌 8골을 넣고 있지만 확실히 2부 리그에서 넣은 골이기 때문에 순도 자체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득점 자체가 많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양팀 맞대결에서 3번이 모두 2.5 언더가 나왔고 최근에 양팀 모두 2.5 언더 흐름이 좀 더 강하다는 점에서 알바니아와 이탈리아의 경기는 알바니아의 일반 패배를 주력으로 2.5 언더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93회차에 들어온 수요일 A매치 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기간에 모든 경기를 현미경 분석으로 다뤄드릴 순 없어도 이 주요 경기들은 웬만하면 분석을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 풋볼살롱의 프로토 실구매픽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